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 아시나요? 32년 동안 저는 그 말이 제 언니에겐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겐 한 살 위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키도 작고 평범한 저와는 달리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서 주변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애도 강하고 외모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가 워낙 예쁘고 인기도 많으니까 학창시절 공부를 잘 못하고 노는 언니들과 어울려서 일진놀이하며 종종 사고를 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와서 그런지 언니는 성인이 되어서도 철이 들긴커녕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고요. 외박은 기본이었고 돈 많은 남자들 만나가며 갖은 명품에 선물 받으며 대접받으며 살았고 30이 다 되도록 백수로 살아도 전혀 아쉬울 거 없이 살았어요. 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해서 알뜰하게 월급 모아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생활비 보태드리며 살았죠. 언니는 그런 제게 늘 너는 얼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되는 것도 아니니 돈 열심히 모아서 시집 가야겠다며 깔보곤 했어요. 자긴 어차피 돈 많은 남자들이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달려드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남자 골라서 시집 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취직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셈치라면서 말이에요. 나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돈 많은 형부 2개 될 거고 그때 몇 배로 다 보상받을 테니까 자기 화장품 사고 가방 사고 하는데 보태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돈을 야금야금 빌려가더니 나중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제 지갑에 손을 대고 제 카드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언니는 저 몰래 그런 짓을 반복했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에 화장품 할부로 결제해서 제가 메꾼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시집 가라면서 왜 내 돈을 자꾸 손대냐고 따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오히려 그깟 푼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라며 저한테 욕하고 때린 적도 있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서 저는 카드도 다 잘라버리고 월급은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두고 용돈만 뺏어 썼어요. 그렇게 제 20대는 거의 언니와 집안 챙기는데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언니 몰래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28살 되던 해엔 서울 변두리에 전세 얻을 만한 목돈을 겨우 만들었어요. 그러다 29살이 되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1년 동안 잘 만나면서 결혼 얘기도 슬슬 나올 때였어요. 남자친구도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지점에 자주 업무차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동료를 통해서 소개가 들어와서 만나게 됐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정말 속이 꽉 차고 성실해서 저도 금방 호감이 생겼죠. 둘 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1년 동안 늘 붙어다니며 사랑을 키웠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꿈에 부풀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소개시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는 집에 남자친구를 소개하러 왔을 때부터 남자친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디 가서 절대 얼굴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꽤 잘생겼고 키도 180이 넘는 훈남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멀쩡하게 생겨서 저를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둥 남자친구 앞에서 제 험담을 막 늘어놓더군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건 물론이었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언니가 왜 저러냐며 오히려 제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감정이 북받쳐서 남자친구에게 안겨서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어릴 때부터 언니하고 비교당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절 위로해주면서 언니보다 네가 100배 낫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가보니까 집에 있는데 늦게까지 언니가 집에 안 들어오길래 엄마한테 물어보니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더군요. 자주 친구 집에서 지내고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 늘상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청첩장 업체에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어플을 실행했는데 얼마 전에 적금 타서 모아둔 계좌에 돈이 없는 거예요. 1억 가까이 모아둔 돈이 1,000만 원도 안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이상해서 내역을 확인했더니 언니 계좌로 여러 번에 걸쳐 제 돈을 이체시킨 것을 확인했죠. 언니가 제가 자는 사이에 폰을 몰래 가져가서는 자기 계좌로 야금야금 돈을 9,000만 원이나 빼돌린 거였어요.
눈이 뒤집혀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받질 않았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집에 오신 아빠한테 얘기했지만 누구의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집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언니는 그 길로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퇴근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있길래 저는 그대로 언니한테 달려들어서 뺨을 후려치고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엄마가 뜯어 말리긴 했지만 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만지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대체 그 돈 어쨌냐고 악을 쓰며 따졌어요. 알고 보니 언니는 친구와 함께 강원랜드에 갔었다더군요. 친구가 가서 몇 번 돈 좀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했는지 제 돈으로 불려서 제대로 폼 좀 잡고 싶었대요. 하지만 웬걸 첫날부터 가서 내리일터니 며칠 만에 제 돈 다 날리고 집에 올 자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친구 집에 전전하다가 돌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넉나간 상태로 지냈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왜 그러냐고, 며칠 있으면 상견례인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서 결국 털어놓곤 펑펑 울었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제 얘기를 들어주더니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너 잘못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면 된다면서 우리 둘 다 성실하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전셋집 정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주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전 약이라도 털어먹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긴 했지만 당장 모아놓은 돈은 다 날아갔고 남자친구도 저보다 은행 일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아홉수도 있고 해서 결혼은 1년 뒤에 하기로 결정했고 저희 두 사람은 그 사이에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어느 날인가 퇴근 후에 남자친구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길래 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마진거래라는 거라면서 부업처럼 돈 벌기 좋다면서 추천해줬다더군요. 근데 남자친구는 뭔가 시큰둥하게 생각하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자리에 누워있다 보니 불현듯 남자친구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남자친구 스마트폰에서 본 마진거래 트레이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날 무료로 제공되는 머니로 직접 거래를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연습하고 난 후 자신감이 생겨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넣곤 실제 거래를 했죠. 그러자 연습할 때처럼 수익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곤 신기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제 계좌에 수익이 들어온 내역들을 보더니 신기해하면서 자기도 해야겠다며 회원가입을 하더군요. 그 후로 우리 두 사람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마진거래를 했고 밤엔 같이 데이트를 하며 그날 각자 얻은 수익을 비교하며 즐거워하곤 했죠. 그렇게 1년쯤 되었을 때 수익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니가 모두 털어간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에 모을 수 있었고 남자친구도 저만큼 많은 돈을 모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서로 합의해서 결혼을 1년 더 미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번 수익을 이용해서 다시 1년 동안 계속 마진 거래를 하며 수익을 불려나갔어요. 처음 1년은 거래 자금도 적었지만 2년차 때부터는 1년차에 번 수익을 이용해서인지 수익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군요. 그래서 2년차가 끝나갈 때쯤 우리 두 사람의 수익은 합쳐서 5억을 넘었죠. 이제 됐다 싶어서 저희 두 사람은 1억을 따로 빼두고 나머지 4억이 좀 넘는 돈에 대출을 받아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도 했죠. 언니는 제가 집을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곤 부러움과 질투로 가득 차서는 어디 두고 보자며 자긴 제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살 거라며 큰소리치길래 제가 그랬어요. 거울 놓고 언니 얼굴이나 보라고. 몇 년 전이야 그나마 20대니까 예쁜 얼굴 무기라도 삼을 수 있었으니 돈 많은 남자 몰 수 있었겠지. 지금 30대에 주름 자글자글하다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며 살도 쪄서 몸무게 나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돈 많은 남자가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놔두고 왜 언니를 만나냐고 하니까 분해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집들이 한다고 부모님 초대해서 음식 대접했더니 그때도 집에 와서는 집이 작니 어쩌니
흠을 잡고 못생긴 게 악착같이 돈 벌더니 출세했다고 저를 비하하길래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신랑이 대신 나서서 언니한테 한마디 해주더군요. 저희 대출 받았지만 10억 주고 산 집 지금 벌써 4억 올랐고 주변 시세 봤을 땐 아마 20억 가까이 오를 거라고. 그리고 저희 월급하고 따로 돈 들어온 거에서 둘이 2천 정도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 없고 집사람 머리 좋고 돈 잘 굴려서 몇 년 있으면 일 그만두고 건물 사서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처형이 좀 걱정이라고 언니한테 얘기하는데 언니 똥 씹은 얼굴이 볼만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제대로 재편되어 평생 절 갈구고 뜯어먹기만 했던 언니를 조곤조곤 밟아주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언니는 저희 집에 일절 출입 안 하고요. 명절에 집에 가도 저희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아요. 정말 그때 언니가 결혼자금 다 털어갔을 땐 눈앞이 캄캄했는데 트레이딩 마진 거래를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수익 불리는 재미에 행복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트레이딩. 앞으로도 은행 일하면서 계속 하려고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40대가 되기 전에 건물 사서 여유롭게 월세 받으며 즐겁게 사는 꿈을 이룰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되네요.